네, 5월 10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제 양시장 모두 좀 건강한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매우 건전한 시장이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제 오늘 시장이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최근 공매도가 재개됐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오늘은 정말 좋은 시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얘기는 어쩌면 이제부터 좀 단기적으로 시장의 색깔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뭐 바뀐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견해를 이제 설명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점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이제 현재까지 좀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을 보면 작년에 핫했던 이 4차 산업, 뭐 제약 바이오 같은 이런 이 신산업보다도 이 전통 산업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철강이나 화학, 정유, 건설, 뭐 운송 이제 이런 산업들이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업황이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운도 좀 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편적으로 이제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한파 영향이 있었죠. 그리고 예상보다도 좀 이제 빠른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이제 전통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생산 품목이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좀 나타난 건데요. 이제 그로 인해서 이들 제품에 대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이게 이제 고스란히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더해서 가장 최근에는 이 미국 국채금리 상승 이슈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의 시선이 쏠리면서 이러한 수혜 역시 공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최근 시장의 좀 흐름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그 4월 미국 비농업 부문 일자리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한편으로는 어쩌면 단기적으로 시장의 색이 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좀 기사를 하나 보시면, 이번에 그 4월 비농업 부분 일자리는 수치적으로 보면은 26.6만 건 증가해서 뭐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아가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예상치인 100만 건을 크게 하회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서비스직 일자리는 크게 증가했지만 이 제조업 일자리는 또 크게 감소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먼저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그 실업수당이 확대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일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하면서 이제 이들 자산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은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각종 공장들이 멈추면서 이제 가동률이 하락한 게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실업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말까지 이 금액을 환산해 보면은 한 335만 원 정도인데, 이게 이제 8월까지 지급이 되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8월까지 일자리 수치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이제 가만히 있는데, 집에만 있는데 3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굳이 일을 해야 되나 싶긴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왜 이런 수치들이 좀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연준이 이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실업률을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는 유가를 포함해서 모든 상품 가격이 다 오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상당하다는 기사 역시도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올 초 국채 금리를 상승시킨 주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이제 강한 기대감이 공존해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4월 지표를 통해서 안 좋게 나오니까 이제 경제 회복에 시일이 걸리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노이즈가 발생을 한 거죠. 실제로 이번에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이 미국의 국채 금리랑 달러 지수가 바로 약세로 전환이 됐는데, 아마도 이제 그 이유는 이제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6월 정도부터 이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는 바람에 그 시기가 이제 9월 이후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회복이 좀 늦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오늘 국내 증시가 이제 강한 이유가 이건데요.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지표 수치가 한동안 유지된다고 하면 당분간은 그동안 각광을 받았던 이 전통적인 산업주들보다도 단기적으로는 이 성장주들이 좀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갈수록 백신 보급은 늘어나고 또 고용 수치 역시 또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시기는 좀 한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는 성장주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포트는 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뭐 이전에 이제 말씀드린 걸 참고해 보면 소위 가치주라고 여겨지는 종목들을 다 팔고 그러면 성장주로 갈아타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크게 이제 변화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시장을 보면 뭐 매번 칼라가 다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이제 이런 산업들은 올라갑니다. 바로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인데요. 특히 이제 올해보다도 내년까지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종목들이라면 더 좋겠죠. 뭐 앞선 영상에서 이제 소개드린 뭐 나이스정보통신이나 뭐 반도체 장비주들이 아마 그러할 텐데, 그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장의 컬러가 어떠하든 크게 상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번 주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MSCI 반기 리뷰와 또 하나는 이 목요일에 예정된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MSCI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편입되고 또 편출되는 종목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많이들 매매로 활용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정보들을 이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는 현재는 뭐 크게 이게 매력적인 이벤트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 고용지표가 의미하는 거랑 또 추후의 시장 장세가 어쩌면 성장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